미국 사람들은 AI를 보고 똑똑한 백과사전이 나왔다고 환호하며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사람들은 AI를 보고 내 마음을 달래줄 다정한 친구가 생겼다며 위로를 건네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AI를 보고 다정한 친구나 백과사전 따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AI는 내 일자리를 지켜주고 남들보다 2배 더 빨리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다 줄 아주 날카로운 로봇처럼 생각합니다. 남들이 AI와 한가하게 수다를 떨 때 오직 한국인만이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 같은 실무 현장에서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80%가 AI에 무관심할 때 전 인류의 단 0.3%에 해당하는 유료 결제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 이 기괴한 현상의 실체를 아십니까? 우리가 멍청해서 미국 기업에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기회의 틈새를 우리만 발견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AI를 잘 쓰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거품론에 휘둘릴 때 왜 한국인만 반대로 풀악셀을 밟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생존 전략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열쇠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사람 10명 중 8명은 아직 AI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돈을 내고 AI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 인류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0.3%의 엘리트 집단 중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AI를 공격적으로 소비하는 1위 국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혹은 IT 강국이라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세 나라의 AI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격차가 드러나죠. 미국인들이 구글 대신 AI를 검색창으로 쓰고 일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려 대화 상대로 AI를 찾을 때 한국인은 오로지 업무와 학습에 47%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AI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며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한국의 업무용 AI 활용도는 미국의 2배에 달합니다. 왜 전 세계 84%가 AI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우리만 이토록 유난을 떨며 달려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 세계가 왜 AI를 쓰지 못하는지 그 장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현재 주류 AI 서비스는 철저히 영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접근성 자체가 낮죠. 둘째는 고도의 문해력입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높은 수준의 교육과 언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빠른 인터넷과 막대한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에선 AI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마지막 넷째는 가장 뼈아픈 필요성의 부재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몸을 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글 요약이나 코드 짜기 같은 AI의 능력은 당장 배를 채워주는 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제약 조건을 정반대로 뒤집어버린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95%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 특유의 집단 학습 문화가 불을 지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밤새 연구에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그걸 다시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업무 효율을 높여 성과를 내겠다는 개인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 기업의 지시보다 앞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7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AI 거품론을 경고하며 투자를 망설일 때 한국은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역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2위로 유료 결제를 하며 열광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AI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정교한 사용 패턴과 소중한 데이터는 그들의 알고리즘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름이 될 뿐입니다. 네이버의 클로바나 국내 대학마들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쓴잔을 마셔야 했던 현실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나라는 한국인데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이 지독한 AI 활용법이
훗날 전 세계 AI 서비스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들이 검색창이나 심심이 수준의 대화 챗봇으로 AI를 낭비할 때 한국인만이 업무의 본질을 바꾸고 결과물을 뽑아내는 실전용 도구로 AI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직면한 숙제는 명확합니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만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입니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쓰는 소비자를 넘어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전 세계의 부를 끌어오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관심조차 없을 때 유료 결제 버튼을 누르며 앞서 나간 여러분의 그 선택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활용의 단계를 넘어 전략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활용 표준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0.3%에 진입한 한국인들이 마주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부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